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과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 텐데요.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승민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흐름 좀 가져가고 있는 증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또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요새 계속 장이 비슷비슷합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이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많이 팔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을 또 기관에서 굉장히 또 주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이 가운데서 조금씩 사 모으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분석해보면 장 초반 한때 올라가기도 했지만 조금 낙폭이 커지면서 2999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주주 여건 회피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주가 지수 하방 압력을 높였는데요. 개인들은 총 4,700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특히 국내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사실 올해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인들이 받쳐준 물량 이제는 조금 출회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 만에 총 1,800억 정도가 넘는 이런 부분을 순매도를 했는데요. 역시나 개인들이 올해 얼마나 많이 우리 장에 들어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계 기관은 선물을 대거 팔면서 증시 반등을 저지했습니다. 사실 이 기관도 굉장히 요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기관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 어떤 흐름을 보이는 건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기관은 현물 4,200억 정도, 네, 선물 1,8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 기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지수의 낙폭 확대를 방어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네, 저점에서 오히려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내년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 기관들이 연말에 굉장히 샀다가 연초에 엄청나게 팔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인분들은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연구원은 금융투자기관들의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대량 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팔자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오늘도 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금융투자기관들 유가 시장에서 굉장히 매수세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총 2조 넘게 매수를 해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 수익을 노리고 매수세를 늘렸다가 배당량 이후에 매도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을 보면 똑같이 2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듬해 개정 후 1월 한 달간 그만큼을 또 팔아치우는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정리했다고 해서 내년 초에 바로 들어오시면 확실히 또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행세법,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일 전인 28일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양도 차익을 피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개인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여러 가지 투자의 관점에서 과연 기관의 흐름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똑같이 네, 개인들은 팔고 또 기관은 사고 외국인들은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반대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조금 낮습니다. 요새 워낙 소부장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 연초 전망도 사실은 소부장 업체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기관에서 굉장히 잘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요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인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주 원슈제 세트로는 제약, 이런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진단키트주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사랑을 받았던 2차 전지주들 조금 하락을 했고요. 상한가 종목을 포함해서 700여 정도의 종목들이 올랐고요. 상한가 없이 62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정말 장이 보합권에서 약간만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내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내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인상이 됐고요.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에 3번 인상이 됩니다. 사실 조금씩 올리기 때문에 당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이 꽤 많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 미뤄왔던 이 공공요금에 대한 상승분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국민 부담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인 가족으로 본다면 꽤 많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은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이 되면 충분히 만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료비의 정산 단가 그리고 공급비까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에너지 사용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헬레칩스 그리고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였지만 이 두 개의 종목들 상승을 해줬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최근 CJ ENM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작업이 순항 중이며 이제는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여러 차례 블록딜과 보호 예수 해제로 주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강한 이입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텔레칩스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에 사냥용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가 긴밀히 협력하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 전기차 그리고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굉장히 오늘 골고루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오늘은 또 수소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수소가 조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확실하게 가져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더 자동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사실 좀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또 이 부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매수 수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량을 늘리는 모습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텔레칩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정말 상바닥이 아니라 트리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반도체 호황이 올 거라는 얘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한다는 얘기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수혜를 가져갈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셀레칩스 굉장히 지금도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정확하게 흐름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이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게 카카오에는 굉장히 악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넷마블이 주식을 1차로 매도했을 때 약 4분의 1 정도를 매도했을 때 한번 쭉 음봉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4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하니까 또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1조 규모 블록딜이 나오면서 한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또 상장 1개월차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쭉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넷마블에서 나머지 남은 전량 매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또 엄청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가장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외국인의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면 약 5,100억 규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 이틀 만에 5,100억 규모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곧 주가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내년에 좋을 섹터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는 세부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들의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왔지만 기관이 물량을 잘 받아내주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 초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떨게 될 거고요.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올 때쯤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질 건데 이 부분을 개인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이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도 기관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주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배당락이 지나면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초에 기관이 물량 폭탄을 던지면 그때 저점에서 주워 담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개인들이 파는 종목들 그리고 내년 초에 기관이 파는 종목들을 미리 정리해둬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개인들이 이 얼마간 동안 굉장히 많이 판 종목들을 좀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올랐다 빠진 종목 다시 보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슈와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급격하게 장 초반 상승을 했다가 푹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발빠른 세력의 움직임 이후 돌아오는 실적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스와 이슈에 한 번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다음 실적과 함께 또 한 번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가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